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작성한 전입신고서 이쪽으로 주시고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네, 잠시만요. 이봐, 아가씨. 아, 어르신, 지금 민원 처리 중이라서요. 옆에 번호표 출력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고, 지금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당장 말하면 될 걸 뭐하러 번호를 뽑아? 아, 내 얘기 좀 들어봐. 급하다니까. 여기 먼저 오신 분이 계시니까 이따 들어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다 번호표 뽑고 대기 중이라서요. 아무리 급하다고 할아버님만 봐드릴 수가 없어요. 뒤로 가서 기다리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기다리라 말아야. 반말하지 마시고요. 신분증 확인 마쳤고 다시 드릴게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디 공무원 나부랭이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시하고 말이야. 공무원이 이렇게 국민을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여기에 내는 세금으로 니들이 돈 받는 거 아니야? 어디서 뒤로 가라 말아야?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할아버님이 이러실수록 더 시간이 지체되거든요. 이게 오래 안 걸려. 들어봐. 이번에 들어오기로 한 기초연금 금액이 줄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안 그래도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이걸로 뭐 먹고 살려고? 자세한 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거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액이 일정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세금 걷어가는 건 겁나 많으면서 이런 건 줄이지. 공평하게 주면 될걸.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게 말이 돼? 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되는 거라 이건 금액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너희가 판단하냔 말이야. 가만 보면 말이야. 어려운 사람들은 쌀도 주고 생필품이며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도 많던데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혜택이 제일 없어. 세금을 냈으면 세금을 올바르게 써서 일반 서민들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는 건 이건 복지의 형편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런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바꾸는 게 니들이 하는 일이고. 정작 필요하게 돈 써야 할 곳은 안 쓰고 이상한 데에 세금 낭비하며 돈을 펑펑 써대니 감액이니 뭐니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됐어. 돈이나 더 줘. 가만 보면 우리 동네 주민센터들이 가장 혜택이 없어. 혜택이. 다른 옆 동네는 말이야.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일자리도 많고 혜택도 많다던데 여긴 규모만 컸지 뭐가 없어. 이런 거 지을 때 니들이 뒷돈 받아 먹었지? 진정하시고요. 자꾸 이렇게 반말하고 폭언하는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 나보다 나이 많아. 어리잖아. 내가 너만한 손녀가 있어. 손녀뻘 되는 애한테 말 좀 낮출 수도 있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말하지 말라 말대답이야.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으시죠. 이렇게 쾅쾅 내리치시면 안 됩니다. 네가 지금 사람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 오자마자 사람 문전박대하면서 번호표 뽑으라 그러질 않나. 보유재산 수준이 높다고 감액된다 하질 않나. 니네들이 되는 건 대체 뭐야? 어? 돈 줘. 내 세금 걷어가서 뭐 하는데? 돈 달라고. 이렇게 직원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폭언 행위를 계속할 시에는 녹음을 진행할 수 있고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끄러. 인젠 경찰 행세야? 어디서 날 잡아간다 만다야.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을 받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안 준다 이 소리야. 됐어. 너 말고 윗사람 데려와. 윗사람이랑 얘기해야지 말이 안 통해. 어쭈 무시해? 어? 한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너 이리 나와. 어디 젊은 년이 어른이 말을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야! 이리 나오라고. 너 애미애비도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개무시라지.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 이름 뭐야? 이유진? 내가 기억해둘 거야. 내가 너 고객응대 형편없게 하는 공무원이라고 고발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지? 내 아들한테 얘기해서 너 가만 안 두고 징계받게 할 거야. 지 월급 삭감됐다고 하면 노발대발할 것이 어디서. 잠시 후. 경찰입니다. 이유 없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왜 경찰? 아니 내가 정당하게 민원 청구하고 있구만. 내가 무슨 난동을 부렸단 거요? 누구야? 누가 경찰을 불러? 제가 불렀습니다. 넌 누구야? 아까 먼저 민원 처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네가 뭔데 날 신고해?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진작 전입신고 마치고 가야 될 걸 30분이나 여기서 지체해버렸잖아요. 곧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데 늦어서 점심도 못 먹은 제 시간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번호표 뽑으라 하니까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그게 말이나 돼요? 아니 할아버지만 바쁘세요? 여기 온 사람들 다 할아버지만큼 바쁜 사람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진정하라고 차분하게 말하는데 혼자 흥분해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 무시하니 도저히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신고한 겁니다. 아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머리에 피가 마르다 못해 새하얀 분이 그렇게 알고 다 알고 경우도 아는 사람이 젊은 여자한테 왜 그래요? 이분이 기초연금 감액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노인들끼리 공평하게 나누면 그게 공산주의지 민주주의입니까? 할아버지가 일할 때 월급도 공평하게 다 나누자고 하면 좋겠어요. 반성 좀 하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녁벌이라면서 할아버지 손녀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발언 들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가 뭐라고? 자, 두 분 진정하시고요. 저희는 어찌되었든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서로 이동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잡아? 야, 니네도 같은 공무원이라고 편드냐?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1시간 후. 여기서 뭐 하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전입신고 처리 아직 안 됐나요? 제가 얼른 가서. 아닙니다. 다른 직원분이 대신 해주셨어요. 근데 왜? 따뜻한 차예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요. 경찰서 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조용해졌더라고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말이 헛나온 것 같다고 애꿎은 경찰관들한테 굽신대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악성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다 그런 패턴이거든요. 오히려 뻔뻔하게 나가면서 두고 보자고 그 이후에 더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솔직히 처음 봐서 너무 놀랐거든요. 네, 며칠에 한 번꼴로 있어요. 아유, 진짜 공무원분들 쉽지 않네요. 무시한다거나 응대를 거절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다 참아요? 민원 내는 사람이 무조건 갑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법적 시스템이 개선 중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신과의 치료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막말을 하셔서 눈물이 터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애미애비 없냐는 말은 상처거든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부모님이 있다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고아한테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별 얘기를 다. 죄송하긴요, 괜찮습니다.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무조건 떼쓰고 진상 부리면 해결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할아버지도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상대 말을 듣지 않으려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냥 똑같이 성질내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똑같이 당해봐야 본인들이 한 말, 저지른 행동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 겁니다. 보관하는 사람은 본인 한 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하는 공무원은 여러 명인 건데 진짜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인간의 밑바닥을 다 본 느낌이에요. 에? 왜 웃어요? 솔직히 민원인분 중에 이렇게 공무원 일에 공감하고 열낸 분은 처음이거든요. 경찰에 신고한 것도 그렇고 아까 할아버지한테도 제가 할 말을 대신 해주셔서 속이 시원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복귀해야 돼서 저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3년 후. 어머머, 대박이다. 그래서 이 반지가 프로포즈링이야? 어쩐지 아까 일하고 있는데 난 유진 씨 손가락이 너무 빛이 나서 계속 눈이 갔잖아. 색도 그렇고 유진 씨한테 너무 잘 어울려. 그래요? 사람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정말 두 사람은 잘된 운명이었나 봐. 처음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진 씨 도와줄 때 처음 만난 거잖아. 유진 씨 남친, 지난번 회식 때 데리러 왔을 때 보니까 말투도 그렇고 엄청 다정다감하더라. 부럽다. 맞아요. 저도 가끔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됐나 싶더라니까요. 아유, 평소 부끄러워만 하다가 남친 칭찬해줬더니 아주 넙죽 받는 거 보니 유진 씨 참사랑 맞네. 맞아. 결혼식은 언제 할 생각이야? 내년 봄에 하자는 얘기만 했고 정확하게 날은 정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자세하게 정해보려고요. 그래. 부모님 인사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단계지. 그나저나 혹시 남자친구 어머님은 유진 씨 집안 사정 아셔? 네? 유진 씨 고아인 거 말이야. 물론 유진 씨 보육원 나오고 나서 대학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착실하게 살고 공무원까지 된 건 난 리스펙하고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연세 있는 분들은 좀 마인드가 보수적이잖아. 고아라고 괜히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아, 남자친구에게 듣기론 제 얘기는 어머니께 했다곤 하는데 저도 어머님을 찾아뵌 적은 없어서 모르겠어요. 사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유, 내가 입이 방정이네. 괜히 말 꺼내서 미안해. 난 그냥 순전히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유진 씨한테 은근히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간과했네. 유진 씨, 우리 사이에도 싹싹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잖아. 시어머니도 분명 좋게 보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유진 씨 결혼하고 나면 우리 팀장님이 난 언제 결혼하냐고 닥달하시겠네. 얼른 마저 먹고 커피 마시러 가자. 내가 유진 씨 프로포즈 받은 기념으로 달달한 라떼 쏜다. 어이, 쏘는 건 제가 써야죠. 가세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는 부족한 며느리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인사해도 되려나? 너무 차분해서 낯가리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좀 더 밝은 톤으로 말해볼까? 안녕하세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이건 톤이 너무 날아다니잖아. 여보, 뭐 하고 있어? 그냥 아무것도. 그나저나 오빠 뭐야? 여보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여보 맞지? 미리 예행 연습해보는 거야. 부부 사이에 어색하지 않게 이런 호칭은 잘 불러줘야 된대. 너도 이제 오빠라는 호칭 대신 여보 해봐. 아이, 나는 결혼하고 할게. 뭔가 쑥스러워. 알았어? 여보 편한 대로 해. 근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 아닌데 뭐가 있는데? 뭔데 그래?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아니. 다음 주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인사드리잖아. 혹시 내가 고아라고 해서 어머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 엄마가 처음엔 나한테 친절하셨다가 내가 고아란 얘기 듣고 나선 친구한테 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지레짐작에 걱정부터 되는 거 있지. 그런 거였어? 엄마 만나러 가기 전부터 걱정했던 거야?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그래서 그렇게 미리 멘트 연습하고 있었던 거야? 예전 경험도 있고 날 좋게 볼 이유보다 안 좋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난 너 처음 봤을 때 네가 고아라는 사실을 우연찮게 알게 됐지만 전혀 거부감 없었어.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네 잘못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미리 의기소침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우리 엄마도 분명 더 이쁘게 보고 좋아하실 거야. 그럴까? 그럼. 그리고 내가 예전에 잠깐 네 얘기했을 때 엄마가 네가 부모님도 안 계신데 탈선하지 않고 이쁘게 자란 게 참 기특하다고 말했었어. 나도 맞다고 다르게 잘 자란 친구라고 설명드렸고. 정말 그렇게 말했었어? 되게 감사하다.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야.
굳이 네 사정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특별히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난 네가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부족한 점도 많고 마냥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냥 너처럼 날 많이 위해 주시는 분이야.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 고마워. 이제 너 혼자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하고 기대도 돼. 혹시나 내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가 널 힘들게 한다면 그것도 내가 엄마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감당할 몫이야. 넌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말고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지금처럼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편하게 말해줘. 알았지? 그리고 나도 말 나온 김에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사실 그날 우리 엄마 말고 아마 다른 분도 만나게 될 거야. 엄마랑 집에 같이 사는 건 아닌데 거의 매일 만나면서 서로 좋은 관계로 마음 터놓고 의지하는 분이 계신데 나와도 오래 본 사이라 거의 새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분이라 그때 너 만날 때 엄마가 같이 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니까 궁금하셨던 모양이야.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네가 불편하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잘 거절할 거야. 당연히 되지.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분이 계셨구나. 우리 엄마 젊은 나이에 아빠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뒤로 처음 마음 여신 분이야. 그동안 내가 재혼해도 괜찮다, 엄마 인생 찾아라 해도 절대 아니다 하셨던 분이었는데 아저씨 만나고 나선 웃음도 많아지셨고 너무 행복해 보여. 지금도 나는 같이 사셨으면 좋겠는데 두 분은 지금도 좋다고 하셔서 나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 오빠가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나도 궁금해지네. 아마 유진이 너도 좋아할 거야. 평소에 보육원이며 어려운 애들 봉사도 자주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랑도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며 만나게 된 거였고. 아,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얼른 뵙고 싶다. 일주일 후. 어머님, 음식이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요. 빈말이 아니라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라서 어느 걸 먹어야 될지 고민될 정도예요. 그래요? 이거 아무래도 칭찬을 들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내가 유진 양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재준이한테 미리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 분위기도 풀어지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다 입에 맞다니 내 기분이 너무 좋네요. 천천히 많이 먹어요. 못 먹은 요리는 내가 나중에 싸줄게요. 이거 넉넉히 해서 양이 제법 많거든요. 정말요? 전 딱히 가리는 게 없어서 편하게 해주셔도 잘 먹는데.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많이 먹어요. 못 먹은 요리는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나중에 싸줄게요. 이거 넉넉히 해서 제법 양이 많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럴까 그럼? 편하게 유진아라고 불러도 될까? 네, 물론이죠.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멀리 온다고 고생했죠? 아니에요. 차 타고 편하게 왔는걸요. 오랜만에 이렇게 근교에 나와서 드라이브 느낌도 났어요. 아유, 재준이 네 말이 맞네. 어쩜 유진이는 말을 이쁘게 할까? 웃는 얼굴만큼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매력이 있네. 내 말이 맞지? 엄마도 보면 유진이 엄청 마음에 들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저씨는 아직 안 오신 거야? 오늘 주말에 출근하셨다가 바로 온댔는데 이제 얼추 다 왔을 거야. 아이고, 양반은 못 드시네. 하루 이렇게 태어나오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최대한 시간 맞춰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재준이 여자친구 처음 만나는 자리에 추레한 모습으로 볼 수는 없어서 멀끔하게 하고 오느라. 권 선생님, 나 많이 기다렸어요. 예, 왜 이렇게 안 오나 우리 셋이서 험담하고 있었네요. 아유, 진짜? 그럴 리가요, 아저씨. 유진아, 소개시켜드릴게. 여기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우리 엄마의 소울메이트, 이기석 아저씨. 반가워요, 유진 양. 네, 우리 재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보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빠 통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말씀 낮춰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도 유진이 양 사진으로 몇 번 볼 때마다 어딘가 친숙한 분위기가 정감이 참 많이 가더라고. 아, 그리고 고민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지만 재준이가 부르듯이 나한테도 아저씨라고 하면 돼요. 부담 없이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식사 전이죠? 여기 앉아요. 밥 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권 선생님은 앉아서 예비 며느리랑 얘기해봐야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괜히 일어나지 마요. 그래요, 그럼? 국도 같이 떠먹어요. 오호, 이거 카레도 해놨구만. 근데 감자가 없네. 이걸 일부러 나 때문에 뺀 거예요? 난 카레 안 먹어도 되는데. 아니요. 재준이한테 듣기로 유진이가 감자 알러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먹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올라온 데서 일부러 뺐어요. 어? 유진이 양도 감자 알레르기가 있어? 네, 몇 가지 제가 못 먹는 게 있어요. 조개랑 오이, 사과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 검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저씨도 감자 알러지가 있으세요? 어, 우와, 저 주변에 저 말고 감자 알러지 있는 분 처음 봤어요. 전 진짜 검사받고 별의별 알러지가 다 있다 생각했는데 아저씨도 처음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나랑 같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처음 봤네. 실은 나도 조개 오이를 못 먹거든. 네? 정말요?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표정 관리 못했다니까는. 아저씨 감자 알러지까지 있는 건 알았는데 다른 알러지는 저도 처음 들었네요. 보통 안 먹으면 되니까 괜히 불편해질까봐 권 선생님 제외하고 말 안 했거든. 이거 참. 근데 나와 비슷한 알러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니 이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러게요. 보통 한 가진 같을 수 있다 치지만 이렇게 조개랑 오이까지 겹치는 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혈연 관계에서 알러지가 유전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알았는데 이렇게 아예 생판 남이 그렇다니까 나도 새롭네. 나도 이때다 싶어서 말하는 거긴 한데 두 사람 좋아하는 음식도 꽤 겹치는 것 같아. 오늘 만들고 보니 몇 가지는 이 선생님도 좋아하시는 음식이더라고. 그래요? 성도 같고 두 사람 은근히 공통점이 있네. 이런 것까지 괜히 질투나면 저 너무 중증인가요? 왠지 지금 나란히 보니까 아저씨랑 유진이랑 분위기도 그렇고 닮은 듯해서. 아이고 녀석. 이 와중에 농담이에요. 아저씨 놀라신 거예요? 표정이. 아니다. 나 무슨 얼른 밥 먹자꾸나. 유진이야 들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1시간 후. 유진아, 커피 마실래? 아니야, 괜찮아. 오빠 마셔. 너 근데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몸 어디 안 좋은 거야? 아니야. 그냥. 아니긴 네 얼굴 새하얗게 질려선 어디 봐. 오기 전부터 긴장했더니 체한 거야? 천천히 씹어 먹었는데 아까부터 좀 속이 부대끼는 것 같네. 진짜? 소화제 갖다 줄게. 잠시만. 뭐라고? 유진이 속이 안 좋아? 유진이야 괜찮아? 네. 어머 어떡해. 내가 너무 먹으라고 강요해서 그랬나?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좀 잘 체하고 그래서요. 어머니 음식 억지로 먹은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기 전에 청심환이랑 먹었더니 좀 그게 잘못됐나 봐요. 아유 청심환까지 먹었어. 유진이 나 만난다고 괜히 긴장 많이 했구나. 안 그래도 되는데. 나 유진이 마음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니까 나름대로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된 것 같아서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됐는데. 아니야.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저 편하게 대해주시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괜히. 일단 재준이 얼른 소화제 가져와라. 마시는 소화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거 일단은 혈색도 그렇고 소화제도 소화제지만 손을 따야겠는데. 그러네.
전통적인 방법이긴 해도 이게 진짜 식빵이야. 유진이 일단 카디건 벗어볼래? 내가 손 따줄게. 카디건이요? 최대한 피를 아래로 몰리게 하고 따야 좋아. 나 재준이 어릴 때부터 많이 따줬거든. 부끄러움 말고 나한테 맡겨. 맞아. 우리 엄마가 손 따면 소화 바로 돼서 신기했어. 부끄러운 건 아닌데 그냥 그분께 제가 너무 패키치는 것 같아서. 아유, 별 말씀을. 장차 우리 며느리 될 아이한테 이 정도쯤이야. 더한 것도 해야지. 그래, 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마음이 더 좋지 않아. 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재준이는 피닭을 거즈 좀 더 가져오고 이 선생님은 유진이 가디건 좀 받아주실래요? 이 선생님? 예? 뭘 그렇게 보세요? 유진이 형 오른쪽 팔에 점이... 네, 점이 좀 크죠? 보육 선생님 말씀으론 절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점이 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점인가 봐요. 사실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결혼할 땐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한번 빼보려고요. 점 위치까지 갔다니... 네? 아니겠지, 설마.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은 선생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었죠. 저한테 실은 잃어버린 딸이 있었다고. 과거 회상 30년 전. 언제까지 그렇게 술을 물처럼 마셔댈 거야? 당신 그거 알코올 중독이야. 당신이 탁구 취미 붙이듯이 나도 혼자 술 마시는 게 내 취미야. 왜 내 취미를 당신이 하라 말아요?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날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 그것도 정도 것이지. 우리 태연이가 곧 3살이야. 애 육아는 뒷전이고 매일 혼자 그렇게 취해선 어떻게 아이를 못 낳은 거야. 지금도 봐. 태연이가 밥도 못 먹고 손가락만 빨고 있잖아. 아이 한 끼 정도 안 먹는다고 안 죽어. 유난 떨지 마. 미쳤어? 그게 애 엄마가 할 소리야? 못할 소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뭐 며칠을 굶겼어.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 일주일에 몇 번 꼴로 아이 밥도 안 주고 방치하면서 내가 퇴근할 때까지 쫄쫄 굶을 태연이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말했지. 내 육아 방식에 터치하지 말라고. 육아는 같이 하는 거야. 서로의 육아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야. 그놈이 훈계질 좀 그만해.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잔소리만 많긴. 또 그 소리야? 그래, 내가 상인어른처럼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니 월급쟁이가 벌어오는 돈 마뜩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날 남편이라고 생각해주면 존중 좀 해줘. 됐어. 얼어 죽을 존중. 이럴 거면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진작 아빠가 말했던 남자랑 결혼했으면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불행하다면 이혼해. 나도 맨날 취해 있는 당신, 나와 결혼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당신한테 서운해. 그래. 그 정도도 감당 못하고 서운 운운하는 당신한텐 나도 서운해. 하지만 이거 똑똑히 알아둬. 이혼 후에도 혜연이 내가 키울 거야. 지금도 잘 돌보는 것도 아니면서 네가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엄마고 내 핏줄도 섞여있는 내 자식이야. 너같이 능력 없고 돈도 못 버는 아빠 밑에서 절대 내 딸 못 보내. 양육권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혜연이 내가 지킬 거야. 다시 현재. 당시에 난 새 직장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봉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부인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였지만 처가가 굉장한 재력가였지. 그래서 처음에 평범한 나와 결혼할 때도 극심한 반대를 했었어. 그때 전부인은 사랑이란 이유로 날 선택했지만 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야. 당신은 와이프가 전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육아할 의지가 없단 걸 피력했지만 부모 간 경제권이 월등한 차이가 나며 당시 시대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빠보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인지라 난 양육권 소송에 패하고 말았어. 그 뒤로 처가에선 혜연이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라며 차라리 새 장가를 들라고 하더군. 내가 그렇게 몇 번이나 태연이 보고 싶다고 찾아갔지만 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어. 나중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영영 이사를 가버렸지. 도대체 왜 그렇게 태연이를 안 보여주려고 혈안이었는지
그땐 알지 못했지. 과거 회상 10년 전.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네, 거의 누나랑 이혼하고 20년 만인가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러게요. 그렇게 당신 가족들이 날 안 만나주고 피하더니 이렇게 전 부인이 죽을 때가 돼서야 연락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휴대장이 그쪽 언데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선뜻 온다고 해서 더 놀랐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줍잖은 전 와이프에 대한 연민? 전혀 없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날 외면하고 도망갔는지, 왜 내 딸을 그렇게 자기 품 안에만 꽁꽁 감췄는지, 그저 딸 태연이를 만나고 싶어서요. 아빠가 버린 줄로만 알았을 텐데 오늘 만나게 되면 엄마가 알려주지 않았을 제대로 된 진실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빠는 널 엄청 보고 싶었고 20년 동안 널 만나려고 노력해왔다고. 하지만 소식을 알지 못해 그저 그리움에 애만 타고 있었다고. 그러셨겠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서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쇼. 이제 좀 있으면 대학도 졸업하고 예쁜 성년이 됐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안합니다, 전 매영. 왜요? 설마 전 부인이 자기가 죽어서도 딸은 절대 보여주지 말란 유언이라도 남겼어? 그럴 리가요. 누나는 죽어서도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한 마음이라니? 실은 태윤이는 누나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전 매형과 이혼하자마자 우리 집에선 누나를 다시 재혼을 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안의 자제들과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하나같이 딸이 걸림돌이라고 있어요. 서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좋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는 꺼림칙하다고요. 몇 번 혼담이 오가던 게 태연이 때문에 실패하자 초조한 나머지 우리 부모님과 누나는 태연이를 보육원에 버리기로 맘먹은 겁니다. 열심히 서자마자 태연이는 우리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혹시나 이름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름도 일부러 다른 이름으로 써서 보냈죠. 그 뒤로는 태연이가 어떤 이름으로 사는지 해외 입양을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애 아빠가 버젓이 있는데 왜 애를 보육원에 보내요? 그럴 거면 대체 양육권 소송은 왜 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 매형이 무턱대고 찾아올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사회적인 체면도 상당히 따지시는 분입니다. 주변 지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인데 아이를 다시 애아빠에게 돌려보내고 싶겠습니까? 당신들이 재혼 때문에 아이를 버렸다고 떠들어댈까봐 당신한테도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란 사람이 무엇보다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자기 재혼을 위해 버릴 수 있나요? 그런데도 죽어가면서도 태연이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놓지 않았다고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죽었네요. 그래요. 나도 뭐 인정하는 바입니다. 나도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어린 조카에겐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리고 이제와 말하는 당신도 마찬가지야. 진정으로 당신이 미안했다면 날 어떻게든 찾아서 진작 그 사실을 털어놨어야 됐어. 애가 버려지고 나서 거의 20년이 흐른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아이를 버린 공범이 돼버렸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들을 찾으려 할 땐 거들떠도 안 보더니 이제와 보니 자기들이 아이를 버렸단 걸 알게 될까봐 그런 거였군. 정말 당신네 집구석 일찌감치 이혼했으니 망정이지. 정말 환멸나 역겨워. 다시 현재. 그 사실을 알게 된 10년 전부터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전화를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와이프가 이름도 원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속인 덕에 아이의 정보를 특정하긴 정말 쉽지 않았죠. 그저 제가 말한 건 나이와 아이가 나와 같이 감자, 오이, 조개 알러지가 있으며 오른쪽 팔에 큰 점이 있던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애들이 많은 보육원의 특성상 우리 태연이를 기억해주는 이가 없었어요. 저는 제발 태연이가 또 다른 이름을 달고 잘 살고 있길, 우리나라가 아닌 먼 타국이어도 사랑받는 곳에서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걸 잊고 살길 바랬어요. 근데 유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묘했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끌림이랄까? 재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봤을 때였을 거예요. 그저 나는 유진이가 타고난 분위기가 참 선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지, 내 잃어버린 딸 태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면 진작 갔을 텐데.
두 사람이 교제한 2년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아직 유전자 검사를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내 딸이란 걸 가리키니까 유진이가 내 딸이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자. 내 핸드폰에 예전에 나랑 태연이랑 찍어뒀던 사진이 있어요. 그걸 유진이한테 확인만 하면 여기 있다. 유진아, 한번 자세히 보렴. 어릴 때라 기억은 거의 없겠지만 네가 3살 때 사진이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손을 덜덜 떨어? 아니야, 네가 아니야. 아니요, 저 맞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보육원 왔을 때 원장님이 사진을 찍어주셔서 나중에 독립할 때 다시 주셨거든요. 근데 이때와 비슷해요. 세상에. 그럼 맞단 얘기잖아요, 이 선생님. 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내 딸 태연이. 내가 얘기를 들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는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 이 선생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참 심했겠어요. 그동안 이 마음응어리를 어떻게 참으셨어요? 힘들었죠. 에휴, 나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무능력해서 태연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나도 전처처럼 능력이 있었다면, 아니, 능력 있는 부모가 있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란 생각에 아직은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아요. 오늘 예비 시어머니께 인사드릴 자리에서 이렇게 어쩌면 친아빠일지도 모를 분을 만날 줄은 정말... 사실 부모님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늘 상상 속으로만 떠올렸는데 어떤 부모님이었을까? 날 버릴 정도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겠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였잖아요. 엄마 나쁜 사람이지만 아빠는 계속 절 찾아 헤매고 기다린 사람이잖아요. 그래 아가, 꿈에서도 사무치게 그리웠고 널 이렇게 알아보고 싶었단다. 내가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널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유진아, 내 딸, 이리 와보렴. 아빠한테 와봐. 아빠. 한 달 후. 어머님. 유진아 왔어? 여기 앉아. 네.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 결과 받았다고 들었어. 검사 전부터 두 사람이 부녀일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 확실한 결과를 알게 됐네. 축하해 유진아. 네. 감사해요, 어머님. 내가 갑자기 널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건 혹시나 만에 하나 유진이가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재준이한테 들었어. 나랑 인 선생님 사실 재혼하시기로 했던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면서. 네. 혹여나 나와 이 선생님이 재혼을 하게 되면 너랑 재준이 관계가 꼬일까봐 걱정돼서 그런 게지? 아무리 이 선생님과 재준이가 피가 안 섞인 남남이라 해도 나와 재혼을 하게 되면 둘이 서리성으로 남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 사실 아빠 만났을 때 좋아하면서도 네가 나 신경 쓰는 거 나도 느꼈어. 재준이도 그 부분 때문에 너와 결혼하지 못하게 될까봐 가장 많이 우려했었고. 내 말이야 유진아, 전혀 그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애초부터 이 선생님과 나는 서로 서류상 부부로 묶이지 않고도 같이 살지 않고도 어쩔 때는 애인처럼 어쩔 땐 친구처럼 편안하게 유동적인 관계를 맺기로 약속했거든. 그래서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로 말도 편하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지. 이 선생님이 진정으로 우리 재준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지만 이 선생님이 아들이 아닌 것처럼 나도 널 이 선생님이 딸만이 아닌 내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야. 이 부분은 선생님과도 충분한 대화를 했어. 그러니까 네가 결혼 앞두고 괜히 이 선생님과 내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머, 너 우니? 괜찮아? 아유, 재준이가 너 절대 울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큰일이네. 기뻐서 그래요. 기쁘고 감격해서. 아빠를 찾은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절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제 마음 변하라고 말해주신 게 정말... 당연하지. 우리 재준이가 널 사랑하듯 나도 널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고 싶거든. 네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도 다 보듬어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거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재준 오빠도 그렇고 어머님 그리고 아빠가 절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다 잊고 있어요. 그래? 기분 좋은데?
아, 말 나와서 말인데, 혹시 나도 너 안아봐도 될까? 당연하죠. 제가 먼저 안아드릴게요. 이 선생님이 너 안을 때 은근히 부러웠거든. 그러셨어요? 아, 그리고 이 말도 꼭 해주고 싶었어. 참 잘 컸다, 유진아. 상해, 이뻐, 우리 유진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고아로 알고 지내며 은근히 무시당했을 때만 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참 슬프고 서러웠는데 이젠 제 곁엔 든든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제 아빠가 계십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과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됐고 원래는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하기로 했던 식순 역시 저희 아빠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격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인데요. 저를 사랑해주는 제 사람들과 함께 예쁘게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